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3% 뭐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1.04%, 장중에는 한 1.58%까지 큰 폭으로 좀 조정이 있었다가 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 달았던 뭐 시원한 반등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 잡힌 건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런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뭐 한 3200포인트 여기를 좀 지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여기를 깨면은 추세가 좀 안 좋아집니다. 3200 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하게 좀 버텨줘야 돼. 121선이 있는데요. 여기만 좀 깨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는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보고 뭐 크게 리스크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또한 지금 뭐 한 두 달 정도의 상승 파동, 한 두 달 정도의 길었을 때는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또한 뭐 약 두 달간의 상승 파동이 나오고, 이때는 이제 또 짧게 한 달 정도 조정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상승 파동이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살짝 이제 꺾일 듯 말 듯한 그런 지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승 파동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질런지 한 두 달 상승 파동이 앞선처럼 이제 좀 나왔으니까 뭐 한 달 혹은 두 달짜리 이제 뭐 조정 흐름으로 들어갈런지 여기 어떤 그 기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만약에 내일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때처럼 여기서 이틀 하락 나오고 바로 회복을 해줬잖아요. 이때처럼 여기서 이렇게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만약에 내일 추가 하락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조정 파동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가다가 한 달 혹은 뭐 두 달 정도의 조정 거친 후에 다시 흐름을 뭐 이때처럼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최근에 시장의 투심을 조금 악화시켰던 것은 중국 증시가 급락이 좀 나왔고요. 근데 어떤 어떤 뭐 글로벌리한 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중국 증시만의 어떤 뭐 규제에 의한 영향으로 급락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때문에 우리 증시가 지금 이렇게 좀 눌리는 거라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중국 증시 때문에 우리 증시의 뭐 어떤 큰 상승 흐름이 꺾인다라는 건 저는 인정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뭐 아직까지 크게 문제 없어요. 뭐 그렇게 뭐 꺾일 듯한 모양새도 좀 아니고요. 얘네가 이제 좀 마무리 짓고 꺾이려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되게 완만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주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길고 길었던 어떤 상승 파동의 끝을 알릴 수도 있는 고점의 신호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상승 파동을 너무 잘 지금 유지해 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도 뭐 아직 고점이 나올 거라는 느낌은 제가 들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이제 뭐 관망세라든지 조금 우려감 에 대한 어떤 시장이 그냥 조금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정도로 저는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이제 뭐 단기 단기 매매자들이기 때문에 뭐 길게 추세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루 뭐 이틀 일주일에 등락과 파동을 좀 예측하면서 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이 내일 이런 식으로 좀 반등에 성공해 준다면 이때처럼 짧은 조정을 딛고 또다시 이제 상승 흐름으로 좀 가줄 수가 있을 텐데 내일 만약에 또다시 음봉이 연출이 되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또 하락을 지켜봐야 되겠죠. 1020포인트.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이 나와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어제 방송에서 제가 약간 좀 시장 분위기가 찝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찝찝함은 어떤 뭐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시장을 보면서 그냥 제가 느끼는
경험치에 의한 그냥 뭐 직감 같은 거라서 제가 뭐 강력하게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저희 리딩방에서 뭐 매수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잡는다든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떤 섹터 종목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그나마 시장 영향을 좀 덜 받는 테마주 위주로만 지금 편성을 하면서 뭐 이번 주 내로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안 좋으면 한 50%까지 비중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주 그렇게 뭐 매수나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약간 이제 관망세로 저는 장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그 찝찝함이 맞아 들어갔는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내일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뭐 일단은 지금 가장 걱정이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 게 메타버스 테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맥스트가 오늘 이제 그 점상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뭐 얘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이건 뭐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나마 예전에 뭐 조금이라도 비슷한 걸 찾아본다라고 하면 양봉 후에 점상, 그리고 다음날 T상 가고 그 다음에 풀렸던 뭐 SK 바이오팜이 그나마 지금 이제 비슷한 횡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근데 SK 바이오팜보다 맥스트가 뭐 이제 시총도 작고 그래서요. 뭐 충분히 이런 정도 흐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아주 분위기가 좋을 때 연출될 수 있는 흐름이지 않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시장이 상방에 대한 힘이 막 그렇게 실려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점상에서 이제 풀렸다가 다시 이렇게 닿는 T상을 만들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맥스트는요.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시장이 강할 때는 이런 고점 구간에서도 풀리면 풀렸다 다시 상한가 갈 거야 라고 따라 붙어주는 어떤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시장이 좀 불안불안할 때는 풀림과 동시에 그냥 툼에 쭉쭉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때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맥스트를 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 이제 상한가가 좀 풀리거나 하면 좀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맥스트가 상이 풀리게 되면은 거래대금 완전히 이쪽으로 아마 좀 많이 실릴 겁니다. 그러면서 맥스트가 이제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얘네들이 조정 후에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건지, 아니면 조정 후에 다시 한번 파동을 줄 건지에 대한 추후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흐름 보면서 추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어느 정도 먹을 구간은 충분히 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리딩방에서도 이노뎁을 어제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좀 들어가 가지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정도 양봉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는 좀 괜찮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시장이 완전히 꺾이니까 얘네들도 힘을 급격하게 잃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희 리딩방도 어제 이 가격대에서 이제 걸어놓고 샀다가 오늘 반등이 나올 때 26,300원에다가 이제 제가 매수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행히 저희 거는 체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장세에서 한 뭐 5%? 5%인가 정도 잘 익절을 좀 하고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장세에서는 제가 기대 수익률 그렇게 너무 길게 보지 마시라고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익이 났는데 조금이라도 민기적거린다 그러면 바로 좀 익절해 주시는 게 요즘 장에서는 잘 먹힙니다. 특히나 이렇게 가다가 뚝배기 맞는 패턴도 워낙 많이 나오고 그래서 수익 줄 때 챙겨야 되는 장.
그러다가 장이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바이앤홀딩 전략을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는 장세에 맞게 트레이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넥스트가 이제 상이 풀리면서 메타버스 관련 테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단 좀 지켜보시고, 개인적으로 뭐 맥스가 상 풀렸다고 해서 얘네가 더 조정이 뭐 크게 나온다던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노뎁도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인 뭐 이노뎁 같은 것도 요런 식의 흐름을 저는 일단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눌림목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다시 이런 식으로 뭐 전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려면 이때 당시에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요. 요때 이제 눌림목 접근을 혹시 내가 흐름 보면서 하게 됐을 때 뭐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적당히 그냥 반등을 먹고 나오는 전략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11선 21선 밑으로 지금 깨고 떨어진 종목들은 조금 접근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당히 오랫동안 강했고 시세 낼 만큼 내고 꺾이는 애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려면 최근에 11선 위에 혹은 21선 위에 그래도 있는 이노데 뭐 라이프 시멘틱스 핑거 뭐 덱스터 이런 애들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알체라는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일단 테마에서 탈락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뭐 6% 나왔으면 내일 뭐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아마 졸졸이 형태로 이렇게 이제 시세가 마무리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메타버스로 엮어서 올라오기 전 시세까지 이렇게 되면은 뭐 이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본인의 갈 길을 가게 되겠죠. 뭐 자이언트 스텝도 그나마 이제 21선이랑 기준선 눌림목 정도에는 있고요. 얘도 여기서 어느 정도 뭐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옵티십스도 이 정도 가격대는 좀 너무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이 추후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깬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한 자리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이 3번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3차 파동 후에 이렇게 이제 시세가 소멸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날만큼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툭 떨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멸 과정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툭 하고 떨구면 졸졸졸졸 흘러내리니까. 그 다음에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이제 어제 그 남북 통신선을 복원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대북주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오면서 뭐 일신석재는 상한가도 좀 들어가고 했었어요. 근데 뭐 그러면서 이야기 나왔던 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면서 상한가 들어갔던 뭐 일신석재 상 풀리고, 오늘도 오전에는 이제 눌림이 좀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때 이제 다시 속보로 나왔던 게 로이터 통신에서 남북 정상회담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여기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건 대북주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멘트 드린 그대로 뭐 이제 뉴스에 의해서 그냥 움직임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뭐 단기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흐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 이렇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너무 짧은 흐름, 이 안에서 움직이는 너무 짧은 흐름에서는 뉴스 때문에 뭐 어떤 급등락이 일어나니 좀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다만, 차라리 대북주는 살짝 그 긴 흐름으로 너무 작은 파동이 흔들리지 않고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좀 멘트를 일단은 좀 드렸죠. 일단 남북 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정부에선 계속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이제 이런 이슈에서는 뭐 그 어느 쪽의 말이 확정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보통은 두 가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대로 그냥 며칠 정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가다가 최근에 있었던 그 아난틸 예로 들어드리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요런 식의 형태. 그러니까 지금 봉 이렇게 출현을 했잖아요. 일신석재처럼 이렇게 이제 기준봉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 흐름이 나올 텐데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을 진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면 급등을 할 것이고요. 추가 뉴스 없이 만약에 이대로 그냥 뭐 어떤 뉴스도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때 기준봉 뽑고 뭐 한다는 뉴스도 뭐 사실 무근이란 뉴스도 뭐 없이 이대로 조금 흐름이 지속됐을 때 만약에 이런 패턴을 보인다. 얘네가 그러니까 일신석재가 여기서 요런 식으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자꾸 뭔가 흐름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확실히 시장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그 기대감을 갖는 쪽으로 좀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요렇게 가다가 뉴스 한 번 막 나와주면 요렇게 전고 뚫어주면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때 당시처럼 짜게 식으면서 이렇게 이제 시세가 죽어버리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요런 건 이제 요렇게 흐름이 흘러가면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찌됐건 뭐 다 거기서 이제 가격대가 거기일 거기 때문에 한 2,800원 정도를 대응선으로 잡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신규로 접근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요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지금으로서는 일신석재가 뭐 물론 어제 오늘 신원이 강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일신석재가 조금 더 제 눈에는 괜찮아 보이고요. 뭐 신원도 괜찮고 일신석재도 괜찮고, 대신에 원래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아난티랑 데아티아이는 약간 이제 일신석재랑 신원한테 대장은 물려주는 듯한 모습이고요. 어제 강했었던 팜스토리랑 뭐 조화제약 이런 애들도 아직까지는 섣불리 공략을 하기에 조금 캔들의 흐름이 조금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죠. 조금 더 흐름을 이런 식으로 팜스토리도 여기서 이제 여기 깨지 않고 요렇게 좀 유지해가는 모습 확인해주고 그러고 나서 공략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오늘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 저는 사실 뭐 아주 그렇게 관심권에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니었어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조금 그냥 관심을 좀 가져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코로나 관련주들은 저번 주 이제 일요일도 말씀드렸고 뭐 월요일인가요? 그때도 멘트 드린 것처럼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 수급을 확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가 좋은 상승이 나오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요건 두 가지가 조건값 두 가지가 만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다시 한번, 지금 이런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죠. 다시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FMC 회의에서도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 좀 표현이 되면서 미국이 풀었던 방역을 다시 한번 이제 조금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 근데 미국만 또 그런 게 아니라 전 이제 세계적으로 약간 이제 코로나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뭐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가운데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2,000명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요거는 진짜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확진자 1,000명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때도 이 다음 이제 모멘텀으로 1,500명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파동 나오기가 힘들다. 이 다시 파동이 나오려면 2,000명 뚫어줘야 된다. 그렇게 멘트를 한번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좀 만족이 되었을 때 파동이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일단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제 1896명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2000명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봤을 때, 언제 요쯤이었나? 아무튼 움직이기 시작한 게 오후 들어가지고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수치를 보이자 코로나주들이 좀 움직임이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이 속도로 가면 근데 뭐 주식시장에서를 떠나가지고요 참 걱정이네요. 서울 4단계에다가 뭐 비수도권도 3단계로 일괄 격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줄지 않고 있다라는 점, 참 좀 우려가 일단은 되고요. 야, 이렇게 되면은 뭐 저도 제 예상이랑 완전히 사실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이번 주부터는 좀 줄어들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예측을 빗나가네요. 이렇게 되면은 2,000명을 돌파는 일단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 보면서요 그때 계속해서 어찌됐건 코로나 좀 애매하시는 분들은 요거 안 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뭐 단타의 영역으로 코로나주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주들이 좀 더 힘을 받을 때는 오늘같이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있죠. 지수가 좀 하락할 때, 그럴 때 약간 인버스 테마 개념으로 조금 더 수급이 몰리는 측면은 있습니다. 아무튼 2,000명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뭐 반짝 정도라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뭐 저는 뭐 계속해서 진단키트주들 보고 있고요. 휴마시스는 제가 이 가격대 지켜줘야 된다라고 제가 뭐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요 가격 17,500원. 요 가격대는 사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요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한번 다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올 수 있을지. 그래서 진단 키트에서는 제가 휴마시스랑 보고 있는 게 뭐 PHC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PHC도 역배열에서 이제 올라오는 애들의 전형적인 패턴은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물 소화시킨 다음에 세 번째 파동 급등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여기서 이제 기로입니다. 기로. 중요한 기로고요. 여기서 툭 떨굴 것이냐, 이렇게 시원한 돌파가 나올 것이냐, 어떤 그 약간 변곡점의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런 파동 안에서 한 요 정도 가격대, 여기서는 뭐 가격이 이탈이 나오지 않고 21선 정도 되겠네요. 21선은 깨지 않고 이렇게 돌파가 나와줘야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 쪽에서 뭐 당연히 ECS 시간에서는 조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뭐 대형 포장,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가장 강한 애는 인성정보, 뭐 얘랑 같이 보는 애는 뭐 당연히 비트컴퓨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GH 신소재 요 정도. 얘도 이제 파동이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렇게 수렴을 좀 거치다가 한번 이렇게 뚫어주는 샷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요 정도 가격대 한 9,000원을 올라타는 모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가져가게 되면 조금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는요, 괜찮은 눌림이 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최재형 관련주들이, 뭐, 한신기계도 요렇게 되면은, 이제 상한가 나오고, 1일차에 만들어놨던 저점 구간을 좀 계속 지지하고 있고, 뭐, 기준선, 요렇게 이제 눌림목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던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끌어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제 끌다 보면 21선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21선 눌림목 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던지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보고 있고요. 뭐 MPK도 지금 흐름을 계속 이렇게 좀 가져가고 있죠. 요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떨궜다가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일단 흐름은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아직 괜찮은 애들이 얘는 좀 뭐 조금 별로네요. 21선 이탈한 애들은 웬만하면은 저는 좀 보질 않아서 뭐 차라리 뭐 한일단조, 뭐 MPK, 한신기계 요 정도를 최재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모멘텀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괜찮은 눌림목 자리들이 이제 슬슬 좀 출현이 되는 테마가 지금 이제 최재형 쪽인 것 같다. 그 다음에, 폭염 테마는 제가, 폭염 테마 이제 상한가 가면서 이렇게 나갈 때부터 드렸던 말씀이 전형적으로 그냥 매년 그래 왔어요. 폭염 테마, 뭐 여름 테마 이런 애들은 그냥 잠깐 그 이제 폭염이 지속되는 뭐 평균적으로 한 15일, 뭐 진짜 길면은 2018년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 갔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 기간 동안 그냥 파동 한번 내고 이렇게 그냥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 폭염 테마는 이렇게 이제 뭐 두 번째 파동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 시세 한 번 내고 그냥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만 매매하던가 떨어지는 조정 구간에서 그냥 매수 맥점 잡아서 너무 많이 뭐 비중 싫기도 뭐하고요. 그냥 잠깐 반등 먹고 나오던가 그렇게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센테크도 보시면은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반등 별로 주지도 않고 밀렸죠. 그러니까 테마 자체가 뭐 아주 좋은 테마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뭐 신일전자도 물론 이때 먹을 구간을 주기는 했지만 뭐 패턴 자체가 그렇게 안 좋고요.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이날 뭐 요날 이렇게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요날 이제 시간에서 뭐 한 6, 7% 떠가지고 이제 시가랑 고가가 한 11% 반등이 나왔는데 요때 저희가 요날 절반은 좀 잘 팔았는데 절반은 제가 한 2,730원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좀 덜 주고 밀리는 바람에 나머지는 저희도 손절 나갔어요. 근데 테마 자체가 A급 테마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에서 반증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테마가 A급 테마였다라고 하면 아마 반등 나올 자리에서 이런 정도는 반등이 나와줍니다. 양봉이 한 2,800원 혹은 900원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밀리더라도 이렇게 이제 죽을 건데 테마 자체가 이제 별로 안 좋으니까 반등도 좀 시원찮게 나오고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신일전자도 보시면 이렇게 되고 물론 뭐 이제 추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강한 테마, 해야 될 테마를 말씀을 드릴 때와 그냥 뭐 그저 그런 테마를 말씀을 드릴 때 그런 거라도 그것만이라도 좀 잘 캐치해서 매매하시는데 적용을 하면 뭐 큰 어떤 손실은 좀 그래도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제가 폭염 테마 말고 뭐 다른 거 살펴봐도 뭐 스마트 그리드 얘네들도 보세요. 이거 반등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밀리잖아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잡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밀리면 이거 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고 이제 놔뒀는데 나중에 반등 나와서 운 좋게 빠져나오는 거지. 이거는 일단은 실패한 매매다라고 보는 게 맞죠.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왔다면 암울하죠. 이런 거 섣불리 이제 눌림 나왔다고 들어가면 이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버티는 것도 테마를 보면 테마와 종목을 구분해서 분할 매수도 해야 되는 거고 버티는 것도 해야 됩니다. 약한 테마, 약한 종목에서 분할 매수하고 존버하다가는요,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만 게, 최근에 이제 뭐 폭염 테마 말고, 뭐 테마가 형성됐을 때 좀 제가 별로다라고 표현을 했던 애들이, 이재명 정책 테마주 중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다 별로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테마 자체가. 그러면은 공공배달 테마였던 이니텍 한번 보시죠. 먹을 구간 여기서 진짜 딱 한 번 줬네요. 딱 한 번. 그리고 나서는 딱히 흐름 자체가 좋지 않죠. 이 하락 추세에서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끼케야 잘 그냥 본절 빠져나오기, 뭐 끼케야 뭐 2, 3% 익절할 수 있는 구간들밖에 없었고, 이 여기를 뭐 분할 매수해서 여기서 빠져나왔다고 한들 이게 잘된 매매다 라고 볼 수가 없죠. 종목 선택, 테마 선택 다 잘못된 겁니다. 뭐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매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화재 예방, 뭐 소방 설비 테마였던 얘도 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뭐 갈 것 같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꼭 모습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가면 근데 안 가죠. 그냥 테마가 딱 형성이 되고 그 재료를 보면서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고 사람들이 높게도 이렇게 살만한 시세를 낼 만한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무상급식 테마였던 푸드엘도 보면 그나마 얘는 뭐 좀 양호한데 크게 뭐 먹을거리 좋습니까? 안 좋죠. 이렇게 그냥 떨어져 버리죠. 그다음에 또 뭐 이재명 동물 복지 테마였던 제일바이오 얘도 뭐 지저분하죠. 그렇게 좋지 않죠. 아무튼 이런 것처럼 좀 뭐 내가 어떤 테마와 재료 뉴스가 나왔을 때 무분별하게 그냥 간다라고 뭐 그냥 상한가 나왔으니까 눌림해서 내가 무조건 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계속 테마주들을 보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생각을 자꾸 수정해보고 보완해가면서 이런 테마는 난 좋다고 봤는데 아니네. 이런 테마는 난 별로라고 봤는데 이게 강하게 되네. 이런 것들을 단연간 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보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인데 마치 휴가 기간인데 장이 막 작년처럼 엄청 막 바이오주들 날아다니고 좋으면 막 매매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마침 휴가 기간인데 장도 진짜 안 좋아요. 지금 장세 정말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고 힘도 없고 별로고 뭐 뚝배기도 많이 깨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좋은 테마도 없고 좋은 종목도 별로 없어요. 이럴 때는
뭐 그냥 쉬는 것도 방법이다. 1년 12달 우리가 안 쉬고 매매하는데 고작 뭐 1, 2주 정도 조금 쉬는 거. 이것도 못한다면 이거는 뭐 계좌 관리, 마인드 관리가 좀 안 되시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매매 중독에 걸리신 거일 수 있죠. 아무튼 좀 장이 좀 다시 괜찮아질 때까지 쉬시는 것도 좋다라고 제가 한 2주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말 듣고 조금 뭐 그냥 쉬엄쉬엄 하고 계셨다면은 최근에 이 안 좋았던 장세를 좀 비켜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번 왼쪽 하단 엄지손가락 한번 눌러주시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